1923년 5월 6일 중국 정부의 비밀 협상, 임성 사건의 전후와 반전. 1923년 5월 6일 중국 산동성 임성에서 발생한 사건은 당시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토비들에 의해 진포철로의 열차가 점거되어 110명의 내외국인 승객이 납치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강피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단순한 인질극을 넘어 당시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열강들의 영향력이 얽힌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차례의 반전과 교훈을 남기며 그 후 중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의 전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초 산동성은 가뭄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앙정부는 대내외의 전쟁과 분열로 인해 민생을 돌볼 여력이 없었고 각 지방 군벌들은 민중을 착취하며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패권 다툼에서 패배한 안위군벌의 자녀 부대들이 산동성으로 흘러들어가 토비로 변질되었고 이들은 급격히 무질서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토비들은 용병으로 활동하며 금전이 지불되지 않으면 정부군과의 전투를 불사하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920년 6월 토비들은 미국 선교사를 살해하고 1922년에는 프랑스인과 그리스인 기관사를 납치했으며 살해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토비들의 활동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납치 사건을 벌였고 정부는 몸값을 지불하면서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성 사건이 벌어진 1923년 5월 산동 건국자치군의 지도자 손미호는 포독고에서 정부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탈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손미호의 참모인 손계지는 철도를 습격해 외국인 인질을 납치함으로써 정부의 압박을 뚫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손미호는 밀정을 통해 5월 6일 새벽 진포철로의 열차를 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110명의 인질 중 중국인 71명, 외국인 39명이 납치되었습니다. 토비들은 외국인들이 가진 물품을 모두 강탈하며 그들이 처음 보는 물건들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등 불안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규군으로 다시 편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돈을 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인이었으나 해산된 후 생계가 막막하여 약탈로 연명한 자들이다. 이번 일은 정부에게 우리를 정규군으로 다시 편제시켜달라는 요구다. 손미호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성 사건 발생 후 중국의 외국인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교단은 이를 의화단 사건 이후 최대의 배회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열강들은 중국 정부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외국인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국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특히 영국은 진포철로가 영국의 세력권 내에 위치한 만큼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자 일부 열강은 무력을 동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고 중국 내에서 열강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은 사건의 배후가 자신들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만약 일본군이 여전히 산동에서 질서를 유지했다면 임성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5월 7일 손미호는 관부에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군대를 파견하지 말 것. 둘째, 산동 건국자치군을 정규군으로 편성하고 1년분의 식량을 제공할 것. 셋째, 군사 공격을 시작하면 인질들을 전부 살해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군을 보내서 토비들을 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외교단도 이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5월 12일 정부는 손미호와 협상을 시작하면서 조건들을 하나씩 수용하였고 5월 15일에는 대대적인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나섰습니다. 결국 6월 12일 토비들은 산동신 편려로 편제되었고 손미호는 여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인질 구출뿐만 아니라 토비들이 정규군으로 편제되기 위해 요구했던 것들이 실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끝난 뒤 손미호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923년 12월 19일 손미호는 중국 정부의 명령을 받은 정사기에 의해 유인되어 살해되었습니다. 그는 정규군으로 편제된 직후 산동에서 43개 현에서 정규군 편제를 요구하는 토비들의 준동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중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최후는 이후 일어날 여러 사건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손미호를 죽인 정부는 더 이상의 토비들에 의한 준동을 막기 위해 7만 원의 무기 구입비를 지출하고 총기를 회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성 사건은 중국에서 일어날 수많은 정치적 반란과 변화를 예고한 사건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